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발표가 가져올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지금 강남구의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그리고 송파구의 잠실동이 되겠죠.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랑 그 인근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해제가 어떤 시장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을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규제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요.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해야 되고요. 또 잔금이 있고 난 이후에는 6개월 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 이후에는 2년 동안의 그 실거주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엄격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또 부가적인 규제나 또 증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까다롭고 어떤 그 주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겪게 하는 그런 제도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면적의 약 10.78%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요 대상지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그 인근 지역이 우선적으로 대상지고요. 그리고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이 있잖아요. 압구정이나 여의도, 목동, 성수지구 뭐 이런 지역들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또 공공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사업지 이런 지역들도 지금 현재 갭 투자가 제한이 되고 또 실수요자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지구, 이런 대상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지정이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나라고 살펴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은 약 9.5% 정도가 하락이 됐어요. 근데 4년이 지나면서 안정화에 대한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물론 단기 투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를 하게 됐죠. 다만 똘똘한 한 채로 쏠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특정 단지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요 사업지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그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전세 물량들이 축소가 되죠. 그러면서 전세가가 약 한 1, 2% 정도 상승하는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서울시에서는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통한 민생 살리기를 강조를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뭐 3가지 정도 이유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최대 기간이 도래를 했다. 뭐 5년이라는 기간이 최대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장할 명분이 사라졌다라는 평가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된다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로 통해서 재산권을 침해된다라는 지적인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이 재산권이 언제까지 제한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제도, 과연 이게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라는 의구심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억제에 대한 효과가 뭐 점점 희석되고 있다라는 평가로 인해서 해제에 대해서 검토들과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뭐 분위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해제가 된다라면은 어떤 지역의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해제되는 지역들 중심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보겠죠. 강남권에는 역시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이 되겠고요. 또 비강남권으로 보면은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그 수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되겠죠. 그리고 재개발 구역들은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나 재건축 단지가 없는 곳들, 이런 곳들은 우선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뭐 대치 1동이나 잠실 3동, 잠실 2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도 충분히 그런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거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아마 매물이 증가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제가 이뤄지고 난다라면은 뭐 전세를 낀 매물들 있죠. 이런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지역들, 이 지역들은 가격의 조정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낮은 전세가가 이 재건축 사업지와 주요 사업지는 문제점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로 접근을 할 때는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외에는 많은 거래가 나타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은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갭 투자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부 단지에서는 상승 기대감들이 형성되는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재건축 단지보다는 이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는 뭐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투자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발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제가 논의되는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본다라면은 투자로 봤을 때는 충분한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조치의 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투자적인 관점이든 아니면 뭐 분양받기 요즘 어려운 시장 환경 안에서 뭐 입주권을 매입을 한다든지 입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한 그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해제 이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댓글로 그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고민 많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화경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